안녕하세요. 룰루맘미입니다. 반복되는 질문들이 많으셔서요. 제가 Q&A로 몇 가지 질문을 좀 뽑아봤습니다. 내일부터 18개월 동안 W2 인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일 뉴클레임을 하지 않고 자동 연장이 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파일 뉴 클레임을 하는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은 New UI에 자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18개월 동안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충분한 수입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뜻인지 설명드릴게요. Enough earning 이라고 해서 충분한 수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W2 인컴으로 일을 한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New UI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W2 인컴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파일 뉴 클레임을 했을 때 New UI 베네핏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을 만큼의 W2 인컴이 있으면 파일 뉴 클레임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되고 자동 연장이 된다 그랬어요. 즉 W2 인컴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베네핏을 300불씩 받고 계셔요. 그런데 W2 인컴 기록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위클리 베네핏이 300불에서 200불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enough earnings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파일 뉴클레임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제가 스탠다드 피리어드 다시 리뷰해 드릴게요. 스탠다드 피리어드와 얼터네이트 피리어드를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대부분 분들이 이 설명을 대충 보시는 것 같아요. 반복해서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건너뛰어서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여전히 되지 않는 겁니다. 동영상 다시 한번 리뷰 꼭 해주세요. 파일 뉴클레임을 하라고 그래서 계속 파일 뉴클레임 했던 그 기간이 2021년 4월, 5월, 6월입니다. 그러면 4월, 5월, 6월이면은 분기별로 수입을 가기 때문에 2021년 2분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일 뉴 클레임을 6월 달에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스탠다드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 위클리 베네핏 금액은 언제 기준으로 하느냐? 2020년도 1월부터 2020년도 12월까지 12개월 동안에 발생되었던 W2 수입을 기준으로 가장 수입이 높은 분기를 채택을 하죠. 그 분기에 위클리 베네핏 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을 하는 거예요. 즉 18개월의 수입을 보는 것이 아니고 1월에서 12월까지니까 12개월 동안의 W2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과거 18개월 동안의 수입이 있었느냐를 묻느냐? 그 계산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탠다드 피리어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021년도 6월에 여러분들이 파일 뉴클레임을 하시다 하더라도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12개월이 되겠죠. 그렇다면 2021년도 1월부터 2021년도 6월까지 발생됐던 6개월 동안의 수입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6개월이 포함된 그 총 기간이 18개월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 6개월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이전이 12개월의 W2 수입을 채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 안 되시면 멈춰서 한번 보세요. 스탠다드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 W2 급여가 있어서 UI를 산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2020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W2 급여를 채택을 하지만 만약에 그 기간 동안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얼터네이트 피리어드 기간 동안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 1월에서 2021년도 3월까지도 수입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그 위에 표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일 뉴클레임을 만약에 하실 때 2021년도 1월이나 2월이나 3월, 즉 1분기에 파일 뉴클레임을 하실 경우에는 수입은
2019년도 10월부터 2020년도 9월까지를 보는 것이고요. 4월부터 6월까지 즉 2분기의 파일 4월부터 6월까지 즉 2분기의 파일 뉴클레임 하실 경우에는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W2 수입을 보는 거예요. 1월에서 9월 사이 즉 3분기의 파일 뉴클레임을 하실 경우에는 2020년도 4월부터 2021년도 3월까지의 W2 수입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수당이 산정되는 겁니다. 이 스탠다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파일 뉴클레임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은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세요. 분기별로. 그 다음에 베네핏 차트 보시고요. 주 수당이 올라가는지 혹은 내려가는지를 보신 후에 여러분들이 파일 뉴클레임을 하실 것인지 그냥 자동 연장을 기다릴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2020년도 3월부터 실업수당을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은 20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2020년도 1분기 수입이 감소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당 산정된 금액보다 더 내려가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신 후에 New UI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파일 뉴클레임을 하라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지 않아도 자동 연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W2 수입이 조금이라도 이랬거나 혹은 이 일을 했다라는 의미로 파일 뉴클레임 하라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계산을 반드시 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New UI 자격이 되는지를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추가 연장 자동으로 되는 거는 이해를 하셨는데 자, 페드헤드로 수당을 받고 계시던 분들이 PEUC 11주가 자동으로 연장이 돼서 지급을 잘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클레임 밸런스 금액이 적잖아요. 11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1, 2주 정도 있으면 밸런스 소진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 추가로 연장이 되는 것인지 파일 뉴클레임을 해야 되는 것인지 11주만 받고 끝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기억나시나요? PUC로 받는 분들이 연장이 어떻게 되는지, 페드헤드는 어떻게 되는지, PU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 설명드린 동영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페드헤드로는 up to 20주까지 연장을 받으시죠. 그러면 이게 소진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PEUC, 즉 익스텐션 티어 2로 11주를 추가로 연장을 받으세요. 그러면 이 밸런스가 소진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익스텐션 티어 2, 어그멘테이션이라고 그래서 PEUC 익스텐션 29주를 받는 거죠. 하지만 29주를 추가로 연장해서 계속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EDD가 여러분들의 수당을 엔딩 위크 기준으로 9월 4일까지만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계산성으로는 29주가 맞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수당 지급은 29주가 아니고 나머지 29주에서 11주 연장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뺀 18주만 받게 되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파일 뉴클레임을 하신 후에 펜딩된 베네핏이 전부 페이드로 바뀐 후에 그 다음에 Certify for Benefit 박스가 나와서 진행을 하신 후에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한 시스템 에러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EDD에 전화하시면은 바로 페이드로 변경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전화 인터뷰가 걸릴 경우에는 전화 인터뷰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인컴 베리피케이션 하는 서류를 업로드를 좀 늦게 하셔서 그래요. 보통 기준으로 10일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10일 내에 하지 않으면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서류를 업로드하면은 몇 주 뒤에 이게 다시 페이드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수입을 증빙하는 서류 혹은 신분을 증빙하는 서류를 업로드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빠르게 업로드를 하시고요. 만약에 기간을 놓쳤거나 이런 요청이 없는데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는 경우에는 EDD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제가 신분 관련해서 업로드하는 연락처를 올린 적이 있었죠. 제가 동영상 밑에 다시 한번 연락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로 연락을 하셔서 신분 증빙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시면 업로드 박스가 떠요. 그걸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지금 우편으로 하시면은요, 최소 3주 이상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뭐든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EDD와 컨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하시는 게 무척 힘든 건 알지만 그나마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화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한국을 가시거나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자가격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최소 2주 이상 나가셔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질문 또 반복되시거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 때문에 가는 경우 혹은 직장 인터뷰를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혹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베케이션을 가거나 개인 볼일을 보시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있겠죠. 일이나 구직을 위해서 가신다면은 여러분들 Certified for Benefit 진행하신 후에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여러분들이 개인 볼일 보러 가시거나 휴가를 위해서 가시는 경우에는 절대로 베네핏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한국 방문을 하실 기간 동안에 Certify 어떻게 하는지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 동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Certify 해서 수당을 받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격이 된다는 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노동부에서 여러분들의 출입국 기록을 볼 수 있고 이 데이터가 EDD와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베케이션을 가신 후에 만약에 수당을 받으셨다 그러면 이거는 100% 드러나고요. 나중에 큰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정부 돈 받는데 처음에는 쉽게 받지만 나중에 거짓으로 했을 경우에 굉장히 큰 불이익을 주는 게 또 미국 정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일터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풀타임이 아닌 팔타임으로만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팔타임으로 일을 하신 후에 같은 고용주하고 일을 하면서 풀타임으로 전환될 분들은 다른 직장을 당연히 구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Certify 하실 때 3번 Do you look for work에 그래도 Yes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수당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Yes라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에 달려 있어요. EDD의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이 풀타임 직원으로 일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여기 노라고 하셨을 때 전화 인터뷰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노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왜 노라고 하는지에 대한 앤서를 할 수 있는 옵션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직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그 옵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노라기보다는 yes라고 답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 옵션이 업데이트가 되면은요. 그리고 노라고 답하셔도 되는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당 연장이 29주가 아닌 26주로 산정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EDD에 29주로 연장해달라고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거 물어보시는데요. UI 자격이 되는 분들은 up to 26주까지 산정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PEUC 익스텐션으로 up to 29주까지 산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26주다, 29주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EDD가 엔딩 위크 9월 4일까지 수당을 지급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위클리 베네핏 금액이 감소되지 않는 한은 굳이 전화를 하셔서 29주로 변경해달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9월 4일 엔딩 위크까지 지급이 된다는 계산으로 따졌을 때는 29주가 아니고요. 업도 26주까지밖에 페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6주로 연장이 됐다 그래서 9월 4일까지 페이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9월 4일까지 페이가 되기 때문에 26주든 29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문들을 몇 가지 묶어서 제가 오늘 Q&A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